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분사주 제14 핵심 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공망이나 일덕, 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의 사주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주에 대한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라는 것은 누구나 천상에서 내려올 때 7명의 신하를 같이 일평생을 지내도록 배려해 주어서 이곳에 와서 살게 됩니다. 각각의 신하의 능력은 육친을 보면 알 수 있으며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육친을 보면 알 수 있으며 그가 갖고 있는 재주를 이용해서 주군의, 즉 주군이란 건 본신을 말하는데 본신을 보필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필하는 신하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본신을 도울지 또는 주변의 신하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잘 판단해서 본신에게 유리한 쪽의 신하에게, 즉 신하란 건 육친을 말하는 거죠. 전권을 맡겨줘야 훌륭한 성공의 일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앞날에 나아갈 길을 선택하려면 사주팔자의 육친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친이 무언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즉 육친이라는 것은 그 신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육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그래서 육친이 좀 한자로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것을 좀 간단하게 우리말로 또 풀어서 써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 사주에 나온 것은 경진 일진인데, 즉 일주가 바로 일진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경이라는 것이 본신이 되고, 여긴 주인공이라고 썼는데 본신이 되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배우자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본신 주위에 7개의 신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배우자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자가 있고 경이 있고 무가 있고 술이 있고 병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육친에 대해서 별칭, 즉 우리말로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캐릭터라고도 표현했는데 비견은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겁재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둘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식신은 공주와 같은 것이다, 평강공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고, 상관은 나무꾼인데 꾀보에 해당되는 나무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편재는 부친이고 사업으로 사업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 그런 뜻으로 부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정제라는 것은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치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살림꾼과 같다. 즉 회사에서도 나가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경리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물을 모으는 것을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편관은 온달인데, 즉 바보 온달과 같은 것이다. 즉 힘이 세고 어떤 무술도 할 수 있고 무예도 갖추고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온달은 편관에다 비유를 했고, 정관은 선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선녀고 어떤 벼슬을 해도 좀 얌전한 쪽의 벼슬, 즉
뭐 교사라든가 또는 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벼슬을 하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었고, 편이라는 것은 계모와 같은 것이다. 의붓어머니죠. 정의는 친모, 정모, 친어머니를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육친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 쓰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왔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육친 간의 관계도 이 캐릭터를 보면은 관계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자, 공주하고 무하고 관계가 있냐면, 공주는 여기에서 편관과 관계가 있죠. 온달,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관하고 정관은, 상관이 깨보 나무꾼이었죠. 그 다음에 정관은 선녀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선녀를 괴롭혔죠. 즉 정관은 상관을 만나면은 안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정관이 상관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죠. 그와 같이 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럼 사주팔자를 작성했으면은 제일 먼저 뭘 해봐야 되겠느냐? 그 순서대로 해나가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하면은 혼동돼서 이것을 다 차례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찾아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공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육갑 공망을 먼저 찾아보는 방법을 해서 공망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해 보고, 먼저 일진이 우리가 찾는 그 앞서서 본 그 사주에서는 경진이 나왔어요. 경진이 일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경진 일진일 때 나분 공망은 없고, 그 다음에 순중 공망에서 신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유가 사주에 있으면은 공망이 된다, 그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 경진에서 신유가 있으면은 공망이 되는데 신이나 유가 없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유가 없으니까 공망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럼 지인이 공망이 되나 안 되나 볼 때는 이 연에 있는 걸 갖고서 봐야 돼요. 경자년이기 때문에. 자, 경자년에서, 경자가 여기 있죠. 경자에서는 지인이나 사가 있으면은 공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주에 지인이나 사가 있나를 보도록 하죠. 자, 경자를 기준해서 공망됐을 때는 공망이 해제돼야지만 좋은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제되는 방법은 합이나 또는 충을 만나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하고 지는 반합이 됐죠. 원래는 신자진 삼합인데 둘만 있어도 합으로 보니까, 그래서 반합이 됐다. 근데 밑에 보니까 술이 있어서 진술 충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됐으면은 순서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합이 됐는데 충이 됐다면은 합이 깨지고 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지는 합이나 충이 되면은 공망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공망은 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공망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공망이 됐던 약했던 힘이 다시 원상태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진이라는 것은 일덕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진이 사주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일덕이다. 그래서 일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얘기한 건데, 좀 선량하다, 자유롭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을 그 일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이제 경진은 괴강이라고 하는데, 괴강이라는 것은 별 중에 별이다, 이런 뜻의 의미가. 그래서 괴강인 사람은 사람이 좀 총명하면서 또 이름도 날리게 되고 또 과단성이 있다.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그 꺼리낌 없이 힘차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만일에 여성일 경우에도 똑같이 남자와 같이 과단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괴강이라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또 이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